이번 클립에는 전처리 명령문 중에 남은 것들 그리고 샵 if df가 실제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예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리 정의된 predefined preprocessing 커맨드가 있습니다. 자, predefined preprocessing 커맨드는 실제로 미리 정의해 컴퓨레이션마다 미리 정의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어떤 변수들은 컴파일러가 유지하는 상수들인데 마치 전처리 명령문처럼 사용하는 변수들도 있습니다. 사실 그러한 변수들은 predefined 매크로라기보다는 컴파일러 변수입니다. 컴파일러가 유지하는 변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런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게 현재 줄 번호를 의미하는 라인, 언더스코어를 2개 붙입니다. 현재 함수 이름, 현재 이 펑션이라는 이 매크로가 사용되었을 때 그 문맥에 이 매크로를 포함하는 함수의 이름을 해당하는 펑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처리 명령문 중에 우리가 전처리 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연산자에 대해서 지난 클립에서 했었는데 어떤 게 있었습니까? defined 사용할 수 있었죠. defined에서 사용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논리 연산자 사용할 수 있었죠. and나 or와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concatenate operator라는 샵샵이라는 연산자가 있습니다. 전처리 명령문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현재 줄을 컴파일러 변수입니다. 현재 줄을 출력하려면 언더스코어 라인을 사용하면 됩니다. 자,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rintf로 현재 줄 번호를 출력을 합니다. 언더스코어 라인이라는 predefined 매크로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predefined 매크로지만 실제로는 다른 것들은 점프할 수 있습니다. 어디 디파인 되어 있는지. 하지만 이 변수는 매크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컴파일러 변수입니다. 예, 그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요 언더스코어 라인 언더스코어는 현재 이 매크로가 사용되었을 때 줄번호 15죠. 15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15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이 매크로가 16번절에 사용되면 16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ymax와 py는 define을 제외하고요.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보도록. 그러면은 8, 9가 출력이 되겠죠. 실행해보면 8, 9가 출력이 됩니다. 자, 이런 용도로 도대체 어디에 쓸까요? 자, 용도는 다음에 알아보기로 하고, 이번에는 함수 이름을 나타내는 매크로가 있습니다. 컴파일러 베리어블에 해당하는 거죠. 소문자로 현재 함수 이름을 찍고 싶습니다. 그 메인인데 이 매크로가 사용되었을 때의 함수 이름에 해당하는 거죠. 그것은 펑션 언더스코어 펑션 언더스코어 함수 이름을 나타냅니다. 지금 메인이죠.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보면 함수 이름을 출력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펑션 매크로를 다른 함수에서 사용을 하면 그 펑션 매크로는 그 함수의 이름을 의미합니다. 예를 사용하면 여기서는 테스트가 되고요. 여기서는 메인이 되는 거죠. 아주 신기한 변수입니다. 컴파일러에 의해서 생성되기 때문에 컴파일러 변수가 됩니다. 13번, 14번 메인 테스트 호출해야 되겠네요. 테스트를 호출해보면 테스트 안에서 펑션은 이렇게 테스트를 출력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컴파일러 베리어블 이런 게 있다 알아두시고요. 이거 외에도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언더스코어 라인 언더스코어 혹은 펑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처리 명령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연산자 중에 샵샵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oncat 이라는 매크로 함수를 디파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크로는 A와 B를 매크로 아규먼트로 사용을 하면 A, B를 합친 어떤 이름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A가 만약에 I고 B가 J면 IJ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AB에 상관없이 항상 AB로 확장돼 버리겠죠. 자, 지금 이게 약간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밑에 적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i0라는 변수를 선언해서 1로 초기화를 했고 i1이라는 변수를 선언해서 2로 초기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ij라는 변수도 선언해서 3으로 초기화를 했습니다. 자, 이때 값을 찍는데 매크로 함수를 사용해서 어떤 이유에서 자 칸캣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에 설명드리고요. 칸캣 ij 이렇게 했습니다. 자, 프로그램의 의도는 뭐였는가 하면 ij가 결합된 어떤 변수가 됩니다. 지금 ij가 결합되면 ij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a가 i고 b가 j면 ij 결합되니까 ij로 확장이 됩니다. 자, 그럼 3이 출력이 돼야 될까요? 이상 에러가 생겼습니다. printf에서 ab가 undeclared identifier. 자, 왜 이렇게 되는가 하면 a가 i로 치환되고 b가 j로 치환되어져서 ij가 확장이 돼야 되지만 이 매크로는 ab에 상관없이 항상 ab로 치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매크로 함수의 호출이 ab가 되기 때문에 ab가 undeclared identifier가 되어버리는 거죠. ab는 없으니까요. 자, 이때 이 a와 b, a도 토큰이고 b도 토큰인데 이 토큰 두 개를 연결하고 싶습니다. 이 토큰 두 개를 매크로에서 연결하고자 할 때 샵을 두 개를 쓰면 됩니다. a 토큰과 b 토큰을 연결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매크로는 i와 j를 연결해서 ij라는 변수, 3이죠. 3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보면 에러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네, 3이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이걸 도대체 어디에 쓰는 걸까요? 자, 예를 들어서 i라는 변수에 0번, 1번 이렇게 두 개의 변수가 선언되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나는 i라는 변수에 0 변수를 접근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나는 i라는 변수에 i1을 접근하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이 문장은 1을 출력을 하고요. 이 문장은 2를 출력을 합니다. 네, 실행을 해보면 1과 2가 출력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매크로에 전달된 아규먼트 두 개의 토큰을 연결해서 두 개를 서로 붙여서 하나의 토큰으로 만드는 샵샵을 토큰 연결 연산자라고 합니다. 이것을 토큰 컨캐티네이션 오퍼레이터라고 합니다. 자, 가끔 쓸 일이 있습니다. 보통 라이브러리를 만들 때 매크로를 정의할 때 쓰는데요. 실제로 필드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문법 설명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인, 펑션, 샵샵 오퍼레이터 설명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샵 디파인드를 많이 사용하는 예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소스 파일을 두 개를 추가를 해보았습니다. 뉴 아이템에서 헤더 파일을 하나 추가를 합니다. 자, 헤더 1이라고 하겠습니다. 헤더 1 추가를 했습니다. 추가를 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추가를 합니다. 이번에는 헤더 2라고 하겠습니다. 네, 헤더 1에서 구조체를 하나 정의를 합니다. 부터 테스트 1이라는 구조체를 정의했습니다. 자, 헤더 2에서도 구조체를 하나 정의했습니다. 테스트 2라는 구조체입니다. 테스트 2라는 구조체는 멤버로 테스트 1이라는 구조체 멤버 하나를 가집니다. 자, 근데 쓰기 전에 선언해 줘야 되니까 에러 나겠죠. 그럼 테스트 1을 포함시켜 줘야 됩니다. 테스트 1은 헤더 1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헤더 2에서는 위에 샵 인클루드 문장에서 헤더 1을 포함시켜 줘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콘솔 어플리케이션에서 헤더 1과 2를 써야 된다고 합시다. 자, 그래서 헤더 1을 써야 되기 때문에 헤더 1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메인에서는 어떤 이유에서 테스트 1이라는 구조체를 이렇게 선언해야 됩니다. 자, 빌드를 해보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근데 테스트 2도 사용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2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테스트 2는 정의되어 있지 않죠.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코딩을 할 때는 헤더 2도 포함시켜 줘야 됩니다.
자, 빌드를 해보겠습니다. 자, 에러 발생합니다. 자, 에러 메시지가 structure type redefinition이라고 나옵니다. 이 구조체를 한 번 더 정의했다는 거죠. 자,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헤더 1을 포함시키면 테스트 1이 정의가 됩니다. 헤더 2를 포함시키면 테스트 2가 정의되지만 헤더 1도 인클루드 하기 때문에 테스트 1도 한 번 더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 헤더 1과 헤더 2를 동시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헤더 1에 정의된 테스트 1이 두 번 정의된 게 됩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는 상황인데 이때는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이걸 빼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문제가 간단하게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헤더 파일이 한번 인클루드 되었으면 이제 헤더 파일이 인클루드 되었으니까 다음에 인클루드를 하지 마라 라고 지시를 해줘야 합니다. 자,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각각의 헤더 파일마다 자기 자신의 고유한 매크로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헤더 1 이렇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헤더 1이 디파인 되지 않았을 때만 if and if는 not defined 라는 뜻입니다. 헤더 1이 디파인 되지 않았으면 이 소스를 include 하도록 하는 거죠. 네, 자, 여기서까지가 블락입니다. 그러면 이 헤더 파일이 한번 include 되면 헤더 1이 define 됨으로 두 번 include 될 일은 없어집니다. 자, 각각의 헤더 파일마다 유니크한 이름을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보통 파일 이름을 사용을 합니다. 헤더 2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더 2가 define 되지 않았으면 define을 한 후에 소스 바디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안에서 필요한 코드들을 다 적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 헤더 2가 아무리 샵 인클루드로 포함하려고 하더라도 두 번 정의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소스로 돌아와 보면 저장을 하고요. 컨트롤 S 눌렀습니다. 이제 헤더 1과 헤더 1을 둘 다 인클루드 했지만 샵 디파인으로 디파인 되지 않았을 때만 소스가 확장되도록 했기 때문에 두 번 중복되는 일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빌드를 해보면 문제없이 실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샵 if and df df 샵 디파인은 헤더 파일을 중복 인클루드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사용하는 테크닉이고, 여러분이 만약 헤더 파일을 만들면 이런 매크로들을 반드시 정의를 해줘야 합니다. 자, 이렇게 매크로 설명은 마치도록 하고, 실제로 샵샵이나 라인 펑션을 이용하는 것들은 C++ 클립을 만들 기회가 생기면 그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